떠오르는 태양의 황금빛으로 물든 이집트의 끝없는 모래사장을 상상해 보세요. 이 장엄한 고요함 속에서 피라미드가 우뚝 솟아 있습니다. 수천 년 전에 지어진 이 거대한 석조 구조물은 여전히 수많은 미스테리를 품고 있습니다. 현대 기술이 없었던 고대인들은 어떻게 영원으로부터 조각된 듯한 이 기념비적인 구조물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그들에게 그토록 기념비적인 작업을 하도록 영감을 주었을까요? 그리고 이 거대한 석조물들은 고대 이집트인들의 삶과 신앙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수천 년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고대 돌의 마법을 경험하고 피라미드 건축의 신비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고대 이집트는 건축, 예술, 과학 분야에서 세계에 놀라운 업적을 남긴 문명입니다. 이 문명의 다채로운 유산 중에서도 피라미드는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피라미드는 단순히 파라오의 무덤이 아니라 권력, 신성, 그리고 영원을 향한 갈망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피라미드 건설에는 엄청난 노력, 심오한 지식, 그리고 완벽한 조직력이 필요했습니다. 피라미드의 건축 방식을 이해하면 고대 이집트인들의 세계로 통하는 문이 열리고 그들의 문화, 세계관, 그리고 역사 속에서의 그들의 위치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기자의 대피라미드보다 훨씬 이전부터 시작됩니다. 이 기념비적인 건축물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이해하려면 그 기원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파라오와 귀족들의 초기 무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만큼 웅장하지 않았습니다. 이 무덤들은 마스타바라고 불렸는데 평평한 지붕을 가진 직사각형 구조물로 진흙 벽돌이나 돌로 지어졌습니다. 매장실은 지하에 위치했습니다. 마스타바는 초기 왕조 시대부터 기원전 3000년기 초까지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건축가들은 통치자의 지위와 신과의 관계를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를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계단형 피라미드의 발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진화의 가장 두드러진 사례는 사카라에 있는 조세르의 피라미드입니다. 기원전 2738년경에 건설된 이 구조물은 건축계의 진정한 혁신이었습니다. 이 구조물을 만든 사람은 뛰어난 건축가 이모테브로 그는 후에 신격화되었습니다. 이모텝은 크기가 다양한 여러 개의 마스타바를 서로 겹쳐 쌓아 마치 천국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계단과 같은 계단식 구조물을 만들었습니다. 이 계단형 피라미드는 고대 이집트인들이 추구했던 이상적인 형태의 전조가 되었습니다. 계단형 피라미드는 인상적이기는 하지만 그 중간 단계에 불과했습니다. 완벽을 향한 다음 단계는 오늘날 우리가 피라미드라고 부르는 매끄러운 면의 창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유명하고 불가사의한 구조물, 기자의 대피라미드 또는 쿠프의 피라미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피라미드는 기원전 2560년경 파라오 쿠프의 통치 기간에 건설되었습니다. 이 피라미드는 그 규모가 놀랍습니다. 원래 높이는 약 146.5m였고 기단의 면적은 23,000제곱미터가 넘었습니다. 230만 개의 돌 블럭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각 블럭의 무게는 평균 2.5톤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노동력을 상상해 보십시오. 대피라미드는 파라오의 묘실, 소위 왕의 방과 왕비의 방을 포함하여 복잡한 복도와 방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부 공간은 겉보기에는 단순한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공학적 정밀성을 보여줍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어떻게 이처럼 거대한 구조물을 건설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연구자들을 흥분시키고 있습니다. 피라미드 건축에서 가장 흥미로운 측면 중 하나는 고대 이집트인들이 거대한 돌덩어리를 들어 올리고 옮기는 데 사용했던 방법에 대한 의문입니다. 건축 당시에는 바퀴가 없었지만 그들은 기발한 공학적 해결책을 개발했습니다. 돌 덩어리를 들어 올리는 가장 유력한 방법으로는 경사로가 꼽힙니다. 이러한 경사로의 모양과 설계에 대해서는 직선형, 나선형 또는 이 두 가지를 조합한 형태 등 다양한 가설이 존재합니다. 포장된 길을 따라 무거운 돌을 옮기기 위해 지렛대와 썰매를 사용했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석재 가공에도 고도의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석회암처럼 부드러운 암석을 가공할 때 끌이나 망치 같은 구리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내실이나 석관에 사용된 단단한 화강암을 가공할 때는 모래와 같은 연마제와 더 튼튼한 도구를 사용하는 등 더욱 복잡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피라미드를 지은 재료에 대한 질문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피라미드의 주요 건축 자재는 건설 현장 근처에서 채석된 석회암이었습니다. 나일강 건너편 투라에서 생산된 고품질 백색 석회암이 외장재로 사용되었습니다. 내부 공간과 석관에는 기자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이집트 남부 아스완에서 운반된 단단한 화강암이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석재들이 바지선에 실려 강을 따라 운반되어 건설 현장으로 운반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물론 노동 문제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피라미드가 노예에 의해 건설되었다는 흔한 신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수십 년간의 고고학적 발견은 이 이론을 완전히 반박합니다. 피라미드 근처에 위치한 노동자 정착지 발굴을 통해 배불리 먹고 의료 혜택을 받았던 사람들의 유해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들은 나일강 홍수로 농업활동이 중단되었을 때 건설을 위해 동원된 숙련 노동자, 장인, 농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조직적인 팀으로 일했고 식량과 기타 재화의 형태로 임금을 받았습니다. 피라미드 건설은 노예화 행위라기보다는 국가적 사업이었습니다. 이처럼 거대한 프로젝트를 관리하려면 엄청난 물류와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수천 명의 노동자와 그들에게 식량, 물, 주택, 그리고 도구들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자원관리 시스템이 필요했습니다. 고대 이집트 국가는 효율적인 노동 조직과 자원 배분을 가능하게 하는 정교한 관료 체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시공 감독, 자재 회계, 그리고 품질 관리는 모두 이 장대한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공학적, 물류적 측면을 넘어 피라미드 건설은 심오한 종교적, 상징적 의미를 지녔습니다. 고대 이집트 신앙에서 피라미드는 단순한 무덤이 아니라 여러 세계를 잇는 다리이자 지상 세계와 사후 세계를 연결하는 연결고리였습니다. 이는 파라오의 영혼이 신들, 특히 태양신 라의 기로 승천하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피라미드의 형태는 이집트 우주론에 따르면 물의 태초 혼돈에서 생겨났다는 원시의 언덕을 반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라미드는 파라오의 영원한 삶과 사후 세계의 안녕을 보장하기 위해 설계된 사원, 무덤, 그리고 기타 구조물들을 포함하는 장례 단지의 일부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얻기 위해 고대 건축자들은 다양한 도구와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고고학적 유물에는 구리끌, 톱, 드릴, 돌망치, 나무 지렛대, 썰매 등이 있습니다. 이집트인들의 건축 방식을 복원한 결과 이집트인들이 역학과 기하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음이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수위 관측을 기반으로 한 방법을 사용하여 피라미드 기초를 평평하게 만들었습니다.
석재를 자르고 설치하는 정밀함은 현대 엔지니어들조차 놀라게 합니다. 당연히 이러한 웅장한 구조물들은 외계인의 지원설부터 현재는 사라진 고도로 발달된 문명의 존재까지 수많은 다른 이론과 신화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고고학적 자료, 문헌 자료, 그리고 공학적 분석에 기반한 과학적 연구는 피라미드가 고대 이집트인들이 당시 이용 가능한 기술과 자원을 사용하여 건설되었음을 일관되게 뒷받침합니다. 이러한 이론들은 흥미롭지만 사실에 기반하지 않습니다. 흥미롭게도 피라미드 형태는 이집트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문화권에서도 유사한 기념비적 구조물이 세워졌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지구라트, 계단식 사원탑이 건설되었는데 용도와 디자인은 다르지만 피라미드 형태를 띠었습니다. 현재 멕시코와 중앙아메리카에 해당하는 메소아메리카에서는 마야, 아즈텍, 그리고 다른 문명들이 각자의 피라미드를 건설했으며 이는 종종 사원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조물들을 비교해보면 영원과 연결에 대한 갈망을 반영하는 기념비적 형태를 만들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가 얼마나 보편적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위대한 역사의 시작으로 이동합니다. 영원을 향한 웅장한 석조 구조물이라는 개념이 막 구체화되기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피라미드의 완성으로 가는 길은 점진적이고 진화적이었습니다. 죽은 통치자들을 깊이 존경하고 그들에게 품위 있는 내세를 보장하고자 했던 고대 이집트인들은 더 단순한 무덤 설계부터 시작했습니다. 가장 초기의 기념비적인 무덤은 소위 마스타바였습니다. 아랍어로 벤치를 뜻하는 단어에서 유래한 이 구조물은 직사각형의 평평한 지붕과 경사진 벽을 가진 구조물로 진흙 벽돌이나 돌로 지어졌습니다. 지하에는 매장실이 있었고 지상에는 제사와 추모 의식을 위한 방이 있었습니다. 마스타바는 이집트 초기 역사의 대부분에 걸쳐 널리 퍼져 있었으며 오늘날에도 사카라 묘지 등에서 많은 마스타바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마스타바는 단순한 무덤이 아니라 죽은 자의 영혼이 살아있는 자들의 제물을 받을 수 있는 일종의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파라오들의 야망, 즉 선대 왕들을 능가하려는 욕망은 더욱 커졌습니다. 건축가와 엔지니어들은 통치자의 위엄과 신성을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를 모색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1717년경 제3왕조 시대에 진정한 돌파구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건축혁명은 이집트 역사에 영원히 새겨진 이름 파라오 조세르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조세르는 약 27년간 통치했으며 바로 그의 재위 기간 동안 피라미드 건설 아이디어가 구상되었습니다. 그의 수석 건축가이자 고문, 그리고 아마도 이 장대한 프로젝트의 영감이 된 사람은 뛰어난 지성과 재능을 지닌 인물, 바로 이모텝이었습니다. 이모텝의 이름은 지혜와 건축의 동의어가 되었습니다. 그는 건축가일 뿐만 아니라 의사이자 사제이기도 했으며 훗날 그의 탁월한 위협을 증명하듯 지혜의 신으로 신격화되고 숭배되었습니다. 이모텝은 파라오 조세르에게 완전히 새로운 것을 제안했습니다. 하나의 마스타바 대신 여러 개의 마스타바를 위아래로 쌓아 올리고 점차 크기를 줄이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마스타바의 평평한 지붕을 계단식 구조로 변형하는 대담한 해결책이었습니다. 이렇게 최초의 계단식 피라미드가 탄생했습니다. 사카라에 위치한 이 피라미드는 약 60m 높이였습니다. 조세르의 피라미드로 알려진 이 피라미드는 역사상 완전히 돌로 지어진 최초의 기념비적인 건축물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상상해 보십시오.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숙련된 감독관들의 감독 아래 돌을 채석하고 자르고 운반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건설 프로젝트가 아니라 나라를 하나로 묶는 거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계단식 피라미드를 건설하는 데는 새로운 방식과 노동 조직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했습니다. 어도비 벽돌과 달리 석재 블록은 훨씬 더 무거웠고 더욱 정교한 도구와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조세르의 계단식 피라미드는 단순한 무덤 그 이상이었습니다. 피라미드를 둘러싼 사카라의 전체 단지는 거대했으며 장례 의식을 위해 설계된 사원, 안뜰, 복도, 그리고 파라오 사후에도 그의 숭배를 유지하기 위한 여러 구조물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집트인의 믿음에 따르면 이곳은 파라오가 사후 세계에서도 자신의 삶을 이어가며 영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얻는 곳이었습니다. 진화는 계단형 피라미드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완벽함, 즉 이상적인 형태를 추구하는 생각은 건축가들에게 끊임없이 영감을 주었습니다. 다음 단계는 계단을 매끄럽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건축가들이 계단 사이에 모서리를 점차 채워 매끄러운 삼각형 모양에 가까워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 과정은 계단형 피라미드를 만들면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이러한 매끄러운 피라미드의 초기 사례 중 하나는 다슈르에 있는 스네푸르의 피라미드로 구분 또는 분홍 피라미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피라미드는 처음에는 계단형 피라미드로 건설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나중에 각도가 조정되어 독특하고 약간 구분 모양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같은 파라오 스네푸르 치하에서 최초의 진정한 매끈한 피라미드가 건설되었는데 바로 다슈르에 있는 북쪽 피라미드, 즉 붉은 피라미드라고도 합니다. 이 피라미드의 완벽한 형태와 크기는 앞으로 건설될 가장 거대한 피라미드들의 전조였습니다. 마스타바에서 계단형 피라미드, 그리고 다시 매끈한 피라미드로의 이러한 변화는 고대 이집트인들의 건축 및 공학 기술의 발전뿐만 아니라 그들의 심오한 우주 창조론적 믿음을 보여줍니다. 위로 솟아오른 피라미드는 파라오가 하늘과 신들에게로 승천했음을 상징했습니다. 그것은 지상세계와 신세계를 연결하는 다리이자 사후 신들의 판테온의 일부가 되는 통치자의 영원한 안식처였습니다. 이 장대한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람들의 일상은 물론 매우 다양했습니다. 이모탭과 같은 위대한 건축가와 장인들에게는 배우고 창조하고 파라오를 섬기는 데 헌신하는 삶이었습니다. 돌을 채석하고 옮기고 벽을 세운 수천 명의 노동자들에게는 고된 노동이었지만 최근 연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노예 노동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건설된 마을에서 살면서 식량과 의료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노동은 조직적이었고 시대를 초월하는 건축물을 만드는데 자랑스러워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고대 이집트 기념비의 정수, 영원과 완벽의 대명사가 된 기자의 대피라미드에 다다릅니다. 이 피라미드는 고대 세계가 남긴 가장 유명한 석조 구조물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사고, 조직, 그리고 장인 정신을 기리는 기념비로 오늘날까지도 감탄을 자아냅니다. 쿠프의 피라미드로도 알려진 대피라미드는 기원전 2563년경에 완공되었습니다. 고왕국 제4왕조의 두 번째 통치자였던 파라오 쿠프를 위해 건설되었습니다. 그 당시를 상상해 보세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공통의 목표를 위해 하나로 뭉쳐 뜨거운 이집트의 태양 아래서 수세기 동안 지속될 무언가를 만들어내기 위해 애썼습니다. 이 피라미드는 그 크기가 놀랍습니다. 원래 높이는 약 146.5m였고 밑변의 각 길이는 약 230m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원래 모습을 볼 수 있다면 햇빛을 반사하는 매끈한 흰색 석회한 판으로 덮여 있어 눈부시고 장엄하게 보일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판의 대부분은 후대에 다른 건축물을 짓기 위해 제거되었습니다.
대피라미드의 내부도 신비롭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예상과는 달리 단단한 돌덩어리가 아닙니다. 내부에는 3개의 주요 방이 숨겨져 있습니다. 피라미드 꼭대기에 위치한 왕의 방으로 알려진 파라오의 묘실, 아래에 위치한 왕비의 방, 그리고 기단 아래 바위에 새겨진 지하방입니다. 이 방들 사이에는 복도와 갤러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유명한 대갤러리는 높고 좁은 통로에 돌출된 천장이 있어 마치 피라미드의 심장부로 이어지는 듯합니다. 붉은 화강암 석관의 잔해가 왕의 방에서 발견되었는데 아마도 건축 당시에 그곳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내부 방들의 정확한 용도와 상징성은 여전히 연구 대상입니다. 왜 이러한 특별한 배치가 필요했을까요? 이 방들과 복도들은 고대 이집트인들의 장래의식과 신앙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은 그들의 세계관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경이로운 건축물을 건설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었습니다. 숙련된 장인, 석공, 기술자, 측량사, 그리고 물론 보조 작업에 종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피라미드 근처의 고고학 발굴에서 건설자들이 살았던 정착지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유적들은 허름한 오두막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관리된 주거지, 빵집, 창고였습니다. 노동자들이 빵, 생선, 맥주를 포함한 정기적인 식량과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는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피라미드 건설이 억압적인 행위가 아니라 노동자들을 위한 보살핌이 필요한 대규모 국가 사업이었음을 시사합니다. 물론 그러한 건축가의 일상생활은 파라오나 사제의 일상과는 달랐습니다. 육체적인 힘과 인내를 요구하는 노동이었지만 동시에 위대하고 영원한 무언가에 대한 자부심과 소속감을 불러일으킨다고 여겨지는 노동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노력이 통치자에 대한 기억을 영원히 간직하고 이집트 전역의 질서와 번영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건설의 모든 단계는 세심한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채석부터 운반, 설치까지 모든 과정이 꼼꼼하게 계획되었습니다. 엔지니어와 건축가는 암석의 강도, 경사각, 기초 하중 등 수많은 요소를 고려해야 했습니다. 대피라미드는 상징일 뿐만 아니라 엄청난 공학적 노력의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이 고대 건축자들은 우리가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하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돌을 다루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구리끌, 돌망치, 나무 쐐기처럼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도구를 사용하여 그들은 놀라운 정밀도로 거대한 돌을 세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돌들을 들어 올리고 옮기는 데 사용된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들은 경사로, 지렛대, 심지어 마찰을 줄이기 위해 젖은 모래 위로 끄는 썰매까지 사용하는 복잡한 시스템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자의 대피라미드는 단순한 무덤 그 이상입니다. 완벽함, 영원함, 그리고 신성한 성취를 향한 추구의 상징입니다. 완벽하게 균형 잡힌 비율, 기념비적인 아름다움, 그리고 견고한 내구성은 고대 이집트인들의 심오한 철학적, 종교적 신념을 반영합니다. 이 피라미드는 장래 사원, 위성 피라미드, 그리고 두끼를 포함하는 더 큰 복합단지의 일부였으며 파라오 숭배와 그의 사후 세계와 관련된 신성한 공간을 형성했습니다. 이 장엄한 구조물, 그 규모와 복잡성은 고대 이집트인들이 어떻게 건축과 공학 분야에서 그토록 높은 경지에 도달했는지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토대를 마련해 줍니다. 이는 기적이 아니라 혹독한 노동, 축적된 지식,
그리고 독창적인 조직력의 결과였습니다. 각각 수톤에 달하는 거대한 돌덩어리들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솟아오르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는 고대 건축의 가장 매혹적인 미스터리 중 하나며, 오늘은 고대 이집트인들이 어떻게 그 거대한 규모의 구조물을 만들어냈는지 이해하기 위해 이 문제를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기자의 대피라미드가 단순한 돌무더기가 아니라 심오한 공학적 계산과 숙련의 산물이라는 점은 이미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산은 정확히 어떻게 실현되었을까요? 이 거대한 돌들을 어떻게 옮겨 수십 미터 높이로 세울 수 있었을까요? 과학자와 고고학자들은 수세기 동안 이 의문을 연구해 왔으며, 오늘날 우리는 기본적인 방법을 재구성할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사로는 의심할 여지 없이 고대 건축자들의 주요 도구였습니다. 단순히 모래와 자갈 더미가 아니었습니다. 피라미드가 솟아오를 때 피라미드를 둘러싼 길고 완만한 경사로를 상상해 보세요. 이 경사로는 직선이었을 수도 있고 나선형이었을 수도 있으며, 심지어 그 두 가지가 혼합된 형태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사로의 정확한 모양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이론 중 하나는 채석장에서 피라미드까지 직선으로 이어지는 경사로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돌을 그렇게 높이 들어 올리려면 경사로가 엄청나게 길고 엄청난 공간을 차지해야 했을 것입니다. 더 유력한 이론은 피라미드를 감싸는 나선형 구조였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더 작은 공간을 활용하면서 돌을 점진적으로 들어 올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가설은 내부 경사로의 존재를 시사합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건설자들은 피라미드 내부에 일종의 나선형 터널을 만들어 내부 벽과 복도를 건설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 터널을 통해 블럭이 운반되었을 것입니다. 이는 공간 활용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었을 것이고, 노동자들을 햇빛으로부터 보호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사로를 따라 블록을 정확히 어떻게 옮겼을까요? 간단하면서도 기발한 장치가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아마도 거대한 나무 썰매가 블록을 운반하는 데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마찰을 줄이기 위해 썰매 앞 도로에는 물을 듬뿍 뿌렸습니다. 젖은 모래는 마른 모래보다 점성이 훨씬 낮아 마찰력이 훨씬 뛰어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수백 명, 아니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썰매를 동시에 끄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썰매 외에도 지렛대도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렛대로 사용된 긴 통나무는 돌을 움직이거나 제자리에 놓거나 작은 움직임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틈에 박힌 굴이나 돌쐐기는 돌을 쪼개거나 받침점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도구는 비교적 단순했지만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주요 재료는 돌과 굴이었습니다. 피라미드의 대부분을 이루는 석회암을 다듬는 데는 돌망치와 끌이 사용되었습니다. 실내 장식과 외장재로 사용되는 화강암처럼 단단한 암석에는 구리 도구가 사용되었는데, 끝에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었거나 심지어는 모래를 연마제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장인들이 이 거대한 돌들을 인내심 있고 정밀하게 연마하여 완벽하게 매끄러운 표면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 모든 방법에는 엄청난 조정과 계획이 필요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인력 조직 없이는 경사로나 레버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수천 명의 근로자가 감독관과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하나의 기계처럼 일해야 했습니다.
물의 역할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물은 단순히 마찰을 줄이는 데에만 사용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운 기후에서 도구와 작업자를 식히는 데에도 사용되었습니다. 건설 현장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거대한 운하 시스템이 존재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인간 노동의 힘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기술을 존경하는 경향이 있지만 피라미드 건설은 거대하고 잘 조직된 노동력에 기반을 두었습니다. 흔히 오해하는 것처럼 이들은 노예가 아니라 파라오와 국가의 이익을 위해 고된 노동을 감행한 숙련된 노동자, 장인, 그리고 농민들이었습니다. 이 고대 엔지니어와 건축가들은 물리학과 역학에 대한 놀라운 이해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게를 분산하는 법, 경사면을 이용하는 법, 그리고 안정적인 구조물을 만드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해결책은 수세 기에 걸친 경험과 자연 관찰에 기반해 두었습니다. 모든 블럭, 모든 경사로, 모든 레버,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위대한 목표, 즉 파라오를 불멸의 존재로 만들고 사후 세계에서 그의 정당한 자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복잡한 시스템의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처럼 정교하게 설계된 공학적 솔루션 속에 고대 이집트인들이 어떻게 오늘날까지도 우리를 놀라게 하는 이 기념비적인 구조물들을 건설할 수 있었는지 이해하는 열쇠가 있습니다. 시대를 정복한 돌, 석회암, 화강암 및 기타 재료의 원산지, 운송 및 가공에 대한 연구. 이 장엄한 건축물 중 하나 아래에 서서 시선을 하늘을 향해 올려다보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영원히 지속될 운명처럼 보이는 돌로 조각된 이 거대한 벽돌들을 바라보며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이 돌들은 단순한 돌이 아닙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증언하는 고대 이집트인들의 삶과 말없이 들려주는 이야기꾼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 걸작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지 이해하려면 그들이 어디에서 재료를 구했고 어떻게 제작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피라미드의 주요 건축 자재는 물론 석회암이었습니다. 비교적 부드럽고 가공하기 쉬운 이 돌은 건설 현장과 매우 가까운 채석장에서 채굴되었습니다. 이러한 채석장 중 가장 유명한 곳은 기자 근처와 아부시르 고원에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뜨거운 태양 아래서 거대한 돌을 조심스럽게 조각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들은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도구들을 사용했습니다. 굴이나 청동끌과 현무암처럼 단단한 돌로 만든 망치였습니다. 각 돌은 꼼꼼하게 조정되었고 모서리는 놀라울 정도로 정밀하게 정렬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돌이 다 같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일강 동쪽 기슭에 위치한 투라에서 채굴된 더 고귀하고 내구성이 뛰어난 백색 석회암이 피라미드 외장재, 내부 공간, 그리고 석관에 사용되었습니다. 이 석회암은 고운 질감과 눈부신 백색으로 특징지어졌습니다. 이 석회암은 특별히 더 깊은 채석장에서 채굴되었습니다. 외장재의 남은 부분을 살펴보면 이 석회암과 내부 석조에 사용된 거친 석회암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강암은 특별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집트 남부 아수안에서 채석된 이 단단하고 거의 파괴 불가능한 돌은 피라미드의 가장 중요한 부분, 즉 왕의 방을 둘러싸고 석관을 만들고 입구 복도를 덮는 거대한 상인방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화강암은 고대 장인들에게 도전이었습니다. 이를 가공하는 데는 완전히 다른 기술과 엄청난 인내심이 필요했습니다. 단단한 돌덩이와 젖은 모래와 같은 연마 혼합물을 사용하여 바위에서 이 거대한 돌 기둥을 센티미터 단위로 천천히 조각하는 장인들을 상상해 보세요.
이 거대한 구조물들을 운반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채석장에서 나일 강까지, 그리고 강을 따라 건설 현장까지 돌들은 수십, 때로는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했습니다. 수십 톤에 달하는 화강한 블록을 운반하기 위해 특수 바지선이 사용되었습니다. 나일강의 범람기, 수위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이 바지선이 건설 현장에 최대한 가까이 접근할 수 있어 추가적인 운송이 크게 용이해졌습니다. 이 무거운 물건들은 어떻게 육로로 운반되었을까요? 이는 경사로와 아마도 물의 역할에 대한 논의로 다시 돌아가게 합니다. 고고학적 발견은 이 돌들이 특별히 건설된 도로를 따라 운반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돌멩이들은 나무 썰매에 실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밧줄을 이용해 끌었고, 아마도 마찰을 줄이기 위해 물이나 진흙으로 길에 윤활유를 발랐을 것입니다.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이 거대한 돌들은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창조자의 의지에 따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앞으로 나아갑니다. 석공은 체력뿐만 아니라 심오한 지식도 필요한 작업이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다양한 종류의 돌을 다루는 법, 형태를 만드는 법, 그리고 표면을 거울처럼 윤이 나도록 닦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매끄러운 벽과 평평한 모서리를 만들기 위해 그들은 일종의 수평계를 사용했습니다. 나무나 돌로 만든 수평계에 물을 채워 수평을 맞추는 도구였습니다. 예를 들어 가장 장엄한 기자의 대피라미드를 건설하는데 수백만 개의 석재 블록이 사용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석재는 지역 채석장에서 가져온 석회암이었습니다. 하지만 외장재에는 투라산의 흰 석회암이 사용되었고, 내부 공간과 석관에는 아스완산 화강암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모든 블록이 영원한 건축물에 자리 잡기 전에 안반에서 정상까지 긴 여정을 거쳤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재료들은 단순한 원자재가 아니었습니다. 신성한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하얀 석회암은 순수함과 빛을, 화강암은 영원함과 강인함을 상징했습니다. 돌을 선택하고 구조물에 배치하는 모든 과정은 더 큰 디자인의 일부였으며, 파라오의 불멸을 보장하기 위해 웅장한 의식의 일부였습니다. 이 돌들을 채석하고 가공하는 사람들의 일상은 매우 고되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동시에 그들은 조직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건축자들이 살고 먹고 필요한 지원을 받는 온전한 정착지가 존재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노예가 아니라 중요한 국가적, 종교적 사명을 수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빵, 맥주, 생선을 몫으로 받았고 노동에 대한 대가를 치렀으며 거대하고 잘 조직된 체계의 일부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모든 돌은 고대 이집트인들의 놀라운 독창성, 끈기, 그리고 조직력을 증명합니다. 단순한 건축 자재를 넘어 돌에 새겨진 역사의 한 조각으로 수천 년을 거쳐 우리에게 끊임없이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돌들이 어디에서 왔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해하면 이 고대 건축물의 규모와 복잡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장엄한 건축물을 건설한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이 질문은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고, 오랫동안 피라미드는 수천 명의 노예들이 지치고 억압받던 탓에 건설되었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현대 고고학적 발견과 역사적 자료에 대한 면밀한 분석은 완전히 다른 그림을 제시합니다. 노예 군대가 아니라 자유 이집트인들로 구성된 잘 조직되고 규율 있는 노동력이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공연자가 아니었습니다. 종교적, 문화적 의미가 깊은 거대한 국가 사업의 일부였습니다. 그들은 장인, 석공, 목수, 대장장이,
심지어 지원 업무를 하는 단순 노동자였습니다. 그들 중 다수는 나일강 홍수로 농사가 중단되었을 때 건설 현장에 도착한 계절 노동자였습니다. 덕분에 생계를 유지하고 대의에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기자와 다른 유적지에서 진행된 고고학 발굴에서 건설 노동자들의 거주지 전체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거주지들은 잘 계획되어 있었으며 주거용 건물, 빵집, 양조장, 정육점, 심지어 병원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치료를 받았던 사람들의 유해가 발견되었는데 골절상을 치료받은 흔적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건설 노동자들의 작업이 세심하게 관리되었으며 그들의 건강이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완공에 필수적이었습니다. 건축자들의 식단 또한 차계적이었습니다. 유골 분석 결과 생선과 고기에서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했을 뿐만 아니라 빵과 맥주에서 탄수화물도 섭취했음이 밝혀졌습니다. 덧붙여 맥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칼로리와 영양소의 중요한 공급원이었으며 나일강물이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위생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건설자들의 사회적 지위는 다양했을 것입니다. 물론 단순 노동자, 숙련된 장인, 그리고 감독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국가에 고용되어 식량, 주택,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그들이 전통적인 의미의 노예가 아니었음을 시사합니다. 그들의 노동은 대가를 받았고 파라오와 신들에 대한 신성한 의무를 다했습니다. 그런 건축가의 일상을 상상해 보세요. 그는 새벽에 소박하지만 튼튼한 집에서 눈을 뜹니다. 빵과 생선 몇 조각으로 구성된 아침 식사를 마치고 공사 현장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감독의 감독하에 그는 팀에 합류합니다. 힘과 인내를 요구하는 힘든 작업이었지만 어쩌면 기쁨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피라미드 건설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위대하고 영원한 무언가의 일부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름을 결코 알 수 없을지도 모르는 이 사람들은 당대의 진정한 영웅이었습니다. 직접 손으로, 노동으로, 그리고 끈기로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기념비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었습니다. 창조자였으며 그들의 이야기는 고대 이집트 역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들의 삶, 업적, 신앙, 이 모든 것이 고대 이집트인들이 우리에게 남긴 위대한 유산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누가 피라미드를 건설했는지 이해하면 고대 이집트 사회, 그 가치관, 그리고 조직력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피라미드는 단순한 돌멩이가 아닙니다. 인간 정신, 위대함과 영원을 향한 갈망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전례 없는 규모의 거대한 사업을 상상해 보십시오. 피라미드와 같은 거대한 구조물을 건설하는 데는 뛰어난 건축 기술과 뛰어난 석조 기술뿐 아니라 엄청나게 복잡한 계획 및 조직 체계도 필요했습니다. 이는 자원 및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한 심도 있는 물류 혁신이었습니다. 작업의 규모는 엄청납니다. 예를 들어 기자의 대피라미드는 약 200만 개의 석재 블럭이 필요했는데 각 블럭의 무게는 평균 2.5톤이었습니다. 매장실에 있는 화강암 석판과 같은 일부 블럭은 수십 톤에 달했습니다. 이 돌들을 채석하고 가공하고 건설 현장으로 운반하고 그렇게 높은 곳까지 들어 올리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복잡한 활동은 중앙정부의 엄격한 감독을 받았습니다. 최고 통치자인 파라오는 건설의 주요 책임자이자 창시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임명한 관리들과 서기관들이 공사의 실행을 책임졌습니다.
그들은 계획을 세우고 업무를 배정하고 자재와 식량의 공급을 감독했습니다. 서기관들은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교육받은 사람들은 고대의 진정한 행정가였습니다. 그들은 건설 현장에 운반된 돌의 양부터 노동자들에게 지급된 식량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전체 사업의 원활한 운영은 그들의 기록의 정확성에 달려 있었기에 그들의 업무는 꼼꼼하고 책임감 있게 수행되었습니다. 수천 명의 노동자들에게 식량을 제공하는 것은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매일 엄청난 양의 빵, 맥주, 채소, 생선을 필요로 했습니다. 신전과 파라오의 소유였던 광활한 농경지가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빵은 거대한 화덕에서 구워졌고 맥주는 대량으로 양조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식량 공급이 아니라 수많은 건설 노동자들의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한 복잡한 시스템의 일부였습니다. 노동자들에게 주택을 제공하는 것 역시 중요했습니다. 건설 현장 근처에는 온전한 정착지가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정착지는 단순한 임시 캠프가 아니라 조직된 마을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의 주택, 작업장, 창고, 휴게소, 심지어 병원까지 있었습니다. 기자 유적지와 같은 곳에서 이러한 정착지에 대한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 건설자들의 삶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간소하지만 튼튼한 집에서 살았는데 대개 방 몇 개로 이루어진 집이었습니다. 상하수도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어 높은 수준의 조직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건설 현장의 질서와 규율을 유지하기 위해 명확한 위계 질서가 존재했습니다. 최상위에는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는 고위 관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작업팀을 직접 감독하는 감독관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석공, 목수, 기술자 등 특정 업무를 담당하는 숙련된 기술자들도 있었습니다. 이 전체 시스템이 중앙 집권적 계획의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자원이 동원되었고 이집트 전역에 위치한 채석장에서 필요한 석재를 공급받았습니다. 이 채석장에서 일하는 석공들은 필요한 모양과 크기의 블럭을 조각하는 법을 아는 숙련된 장인들이었습니다. 돌을 운반하는 것 자체가 복잡한 작업이었습니다. 아스완의 화강암처럼 외딴 채석장에서 채석된 돌들은 특수 바지선을 타고 나일강을 따라 운반되었습니다. 이는 나일강의 계절적 범람을 고려한 항해 기술과 정확한 시간 조절이 필요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롤러, 레버, 그리고 아마도 원시적인 리프팅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돌을 옮겼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서로 다른 집단 간의 협력과 상호작용을 필요로 했습니다. 서기관, 관리자, 장인, 그리고 노동자들은 모두 하나의 유기체의 일부로서 공동의 목표를 향해 일했습니다. 이는 고대 이집트인들의 놀라운 조직력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물 공급처럼 겉보기에 간단해 보이는 것조차도 치밀하게 고안된 시스템이 필요했습니다. 건설업자들은 건설 현장에서 물을 마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용도로 사용해야 했습니다. 물을 모으고 분배하기 위해 운하와 저수지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과 자원을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을지 상상해 보세요. 행정 능력뿐만 아니라 인간 심리, 동기부여, 그리고 조직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 과제를 훌륭하게 수행하여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기념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계획 및 조직 체계는 단순한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고대 이집트 사회의 본질 그 자체를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질서, 위계, 그리고 팀워크를 무엇보다 중시하는 사회였습니다.
피라미드 건설은 이러한 가치의 정점이자 영환과 웅장함에 대한 갈망의 구현이었습니다. 이 복잡한 물류 체계를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고대 이집트 행정 시스템의 엄청난 규모를 이해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건설이 아니라 최고 위층에서 조직되어 엄청난 규모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산업 전체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현대 기술과 통신이 존재하기 전인 수천 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심오한 영성으로 가득 찬 세상에 대한 놀라운 이해를 지녔습니다. 이 장엄한 구조물인 피라미드는 단순히 파라오의 무덤이 아니라 지상 세계와 신들의 세계, 그리고 사후 세계를 연결하는 복잡한 상징적 다리였습니다. 그들에게 우주는 질서 있는 전체였으며 피라미드는 이러한 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신앙은 우주 창조 신화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태초에는 눈이라는 원시 바다만이 존재했다고 믿었습니다. 그 바다에서 원시 언덕인 벤벤이 생겨났고 이것이 최초의 단단한 땅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이 언덕에서 나타난 태양신 라는 세상 창조를 시작했습니다. 많은 연구자들에 따르면 피라미드의 형태는 이 신성한 언덕인 벤벤을 직접적으로 지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태양을 향해 신성한 빛을 향해 솟아오르는 상승을 상징했습니다. 신의 지상 화신인 파라오는 사후에도 이집트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신들을 찾아가는 여정을 계속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피라미드는 파라오의 이동 수단이자 그가 천상 세계로 올라가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피라미드 내부에는 묘실, 파라오의 석관, 그리고 사후 세계에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보물과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금 장신구, 가구, 음식, 심지어 하인들의 조각상까지 이러한 물건들은 파라오가 사후 세계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장례 의식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파라오가 사망하는 순간부터 시작되어 수개월 동안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시신을 보존하는 과정인 미라화는 핵심 단계 중 하나였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파라오의 영혼인 카가 살아남아 사후 세계로 이동하려면 시신이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시신은 최대한 생생하게 보존되도록 세심하게 준비되었습니다. 미라는 석관에 안치되었고 석관은 여러 개의 돌 상자 안에 다시 넣어졌습니다. 복잡한 내부 구조, 복도, 방을 갖춘 피라미드 전체는 보호 구조물로 구상되었습니다. 파라오의 미라와 보물을 도둑과 망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파라오의 시신을 훼손하면 혼돈과 우주 질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건축자들은 무덤의 견고함과 안전성에 큰 중점을 두었습니다. 피라미드 내부 방의 벽은 종종 상형 문자와 이미지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피라미드 텍스트로 알려진 이 비문에는 마법의 주문, 신들에게 바치는 찬가, 그리고 파라오의 사후 세계로의 여정에 대한 묘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비문들은 죽은 자들에게 일종의 길잡이 역할을 하여 영원한 삶으로 가는 길에서 장애물을 극복하고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기원전 2500년경 고왕국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 비문들은 고대 이집트인들의 종교적 신념과 사상에 대한 귀중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피라미드의 상징성은 방향에도 반영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거대한 피라미드는 놀라운 정밀도로 주요 방위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북쪽은 죽음의 영역과 남쪽은 산자와 태양의 세계와 연관되었습니다. 떠오르는 태양은 부활을 상징했고
동쪽을 향한 피라미드는 파라오에게 새로운 날과 새로운 삶을 맞이하는 듯 했습니다. 건축 자재에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많은 피라미드의 외벽을 덮은 하얀 석회암은 햇빛을 반사하여 구조물을 눈부시고 장엄하게 만들었습니다. 내실과 석관에 사용된 화강암은 강인함과 영원을 상징했습니다. 피라미드는 단순한 휴식처가 아니라 예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주변에는 장례 사원들이 자리 잡고 있었고, 사제들은 파라오를 위해 의식을 치르고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를 통해 산자의 세계와 죽은 자의 세계가 끊임없이 연결되어 조화와 질서를 유지했습니다. 이처럼 피라미드는 다면적인 상징이었습니다. 파라오의 권력, 신성, 그리고 영원을 향한 갈망을 상징했습니다. 그의 영혼과 지상의 재물을 보관하는 곳이자 사후 여정의 길잡이 별이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피라미드는 고대 이집트인들의 심오한 영성, 즉 지상 세계와 신의 세계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믿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장엄한 형태로 표현된 이러한 믿음은 오늘날까지도 우리를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도구와 기술, 고대 장인들의 비밀, 도구와 관련된 고고학적 발견을 검토하고 작업 방식을 재구성합니다. 고대 이집트의 장엄한 건축물들을 연구할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들은 이 거대한 석조 구조물을 짓는데 어떤 도구와 기술을 사용했을까요? 그 답은 놀라운 기술과 독창성을 보여주는 고고학적 발견에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우리가 아는 철제 도구는 없었지만 당시 구할 수 있었던 도구들을 능숙하게 다루었습니다. 도구를 만드는데 주로 사용된 재료는 돌, 나무, 굴이었습니다. 화강암처럼 단단한 암석을 가공하기 위해 이집트인들은 현무암처럼 더 단단한 돌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이 돌로 망치와 쇠망치를 만들었습니다. 이 돌들은 매우 강하고 무거워서 바위를 부수고 쪼개는 데 적합했습니다. 작업자가 그런 돌망치로 화강한 블럭을 리듬감 있는 힘으로 두드려 원하는 모양으로 서서히 다듬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는 체력뿐 아니라 놀라운 인내심과 인내심도 요구됩니다. 석회암 절단과 같은 더 정교한 작업에는 구리 도구가 사용되었습니다. 구리는 더 부드러운 금속이기 때문에 더 정밀한 절단이 가능했습니다. 끌, 톱, 드릴은 구리로 만들어졌습니다. 구리 도구의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비소와 같은 다른 금속과 합금하거나 담금질하여 청동을 만들었습니다. 구리톱에는 주기적으로 날을 갈거나 특수 홈에 끼워 교체하는 톱니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톱은 연마제 역할을 하는 석영 모래와 함께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돌을 자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돌망치는 특별한 관심을 받을 만합니다. 용도에 따라 크기와 모양이 다양했습니다. 작은 망치는 정밀 작업에, 큰 망치는 거친 작업에 사용되었습니다. 나무 손잡이가 남아있는 경우가 많은 이러한 망치의 발견은 망치의 모양과 사용 방식을 짐작하게 합니다. 일꾼들은 아마도 팀을 이루어 한 사람은 돌을 잡고 다른 한 사람은 망치로 두드렸을 것입니다. 나무 또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나무는 지렛대, 돌 블럭을 옮기는 썰매, 그리고 나무 망치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지렛대는 무거운 돌을 들어 올려 나무 롤러나 썰매에 올려놓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썰매에는 물이나 점토를 발라 모래나 특별히 만든 도로 위에서 돌블럭을 옮길 때 마찰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드릴은 고정장치나 장식용 부품을 만들기 위해 구멍을 뚫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드릴은 굴이나
돌로 만들어졌을 수 있습니다. 구리 드릴은 아마도 연마 모래를 사용하여 축에 감긴 로프를 회전시키면서 작동했을 것입니다. 더 단순한 돌 드릴은 부드러운 암석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밧줄 또한 작업에서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아마나 파피루스 같은 식물 섬유로 만들어졌죠. 튼튼한 밧줄은 블럭을 들어 올리고 옮기고 다양한 장치를 만드는데 필수적이었습니다. 무덤을 짓는 장인과 기술자들이 살았던 데이르 엘 메디나와 같은 피라미드 근처의 고고학 발굴은 그들의 일상생활과 도구에 대한 귀중한 통찰을 제공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작업장 유적과 함께 돌망치, 구리끌, 톱, 드릴, 그리고 목조 구조물의 잔해 등 다양한 도구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발견을 통해 고대 건축자들의 작업 방식을 높은 수준의 확실성을 가지고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사막 위로 새벽이 밝아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공사 중인 피라미드 아래에 모여 있습니다. 소박한 리넨 머리띠를 두른 인부들이 도구를 들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끌과 망치로 돌 블럭을 평평하게 만들고 어떤 이들은 새 돌을 옮기기 위해 썰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파피루스나 오스트라카에 그려진 도면을 참고하며 엔지니어와 감독관들이 작업을 지휘합니다. 이 모든 작업은 함성과 악기의 리드미컬한 소리에 맞춰 진행되어 조화로운 작업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기하학과 천문학에 대한 심오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피라미드의 방향을 설정하고 면의 각도를 놀라울 정도로 정밀하게 계산할 수 있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이러한 지식은 대대로 전해져 내려왔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집트 문화의 필수적인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피라미드 건설은 단순한 무력의 결과가 아니라 심오한 지식과 기존 기술의 능숙한 적용에 기반한 복잡한 공학적, 조직적 과정의 결과였습니다. 겉보기에 단순해 보였던 도구들이 고대 장인들의 숙련된 손길을 거쳐 영혼을 창조할 수 있는 도구로 탈바꿈했습니다. 그들의 노동, 독창성, 그리고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오늘날까지도 우리를 기쁘게 하는 기념비적인 건축물들을 탄생시켰습니다. 이전 섹션에서는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도구로 무장한 고대 장인들의 숙련된 손길이 어떻게 영혼을 창조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피라미드를 건설하는 더욱 신비롭고 설명하기 어려운 방법들을 속삭이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상상력을 자극하지만 종종 우리를 확고한 사실의 토대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이집트 피라미드의 웅장함이 여전히 경이로운 이 시대에 피라미드의 건축에 대한 다양한 이론이 등장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피라미드를 고도로 발달했지만 지금은 사라진 문명의 잔재로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외계 생명체만이 이 거대한 돌덩이를 들어 올려놓을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이론들은 대중문화에서 널리 알려져 있지만 고고학적 자료나 과학적 연구에 뒷받침을 받지 못합니다. 이러한 아이디어가 왜 생겨났고 왜 그토록 매력적인지 이해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규모입니다. 예를 들어 기자의 대피라미드는 약 250만 개의 돌 블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평균 무게는 약 2.5톤입니다. 특히 매장실에 있는 일부 블럭은 수십 톤에 달합니다. 현대 건축 기술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굴삭기, 크레인, 그리고 강력한 장비 없이 어떻게 이런 구조물을 세울 수 있을지 상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외계 문명에 대한 이론은 종종 그 구조의 정밀성에 의존합니다. 이러한 주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피라미드가 기본 방위를 완벽하게 향하고 있으며 복잡한 내부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들며 이러한 구조는 고도의 지식 없이는 건설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고대 이집트인들은 천문학과 기하학에 대한 심오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별의 움직임을 관찰하여 기본 방위를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수학에 대한 지식 덕분에 구조물의 경사각과 치수를 매우 정밀하게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문명이라는 개념은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는 우리의 욕망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아는 사실로 무언가를 설명할 수 없다면 우리가 전혀 모르는 창조자에게 귀속시키기가 더 쉽습니다. 이는 우리 자신의 능력이 부족해 보일 때 나타나는 일종의 데우스 엑스마키나 기계 장치와 같습니다. 하지만 고고학은 과학으로서 발견, 조사, 검증 가능한 것들을 바탕으로 연구합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단순한 건축가가 아니라 당대의 사상가, 엔지니어, 과학자이기도 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업적은 수세기에 걸친 발전, 지식 축적, 그리고 경험의 결과였습니다. 그들은 배우고, 실험하고, 실수를 저지르며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기록, 정착지 유적, 그리고 건축물 자체에서 이러한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구에 따르면 나무 썰매는 마찰을 줄이기 위해 물이나 점토로 적신 표면 위에 놓인 돌 블록을 옮기는데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블록을 들어 올리는 데는 다양한 경사로 시스템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사로의 정확한 형태에 대해서는 직선형, 나선형 또는 내부형 등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특정 건설 단계에 맞춰 여러 가지 방법을 조합하여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구와 관련하여 위에서 언급했듯이 우리는 그 사용에 대한 수많은 증거를 발견합니다. 구리끌과 망치, 돌망치, 톱, 드릴 등이 건설 현장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도구들은 겉보기에는 단순해 보이지만 숙련된 장인이 매우 정밀한 작업을 수행하는 데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석회암보다 훨씬 단단한 화광암을 가공할 때는 석영 모래와 같은 연마제가 사용된 더욱 내구성 있는 도구가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흔히 간과되는 부분, 바로 건설자들의 일상생활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오래된 신화에서 암시하는 것처럼 노예가 아니라 나일강 홍수 때 농사가 불가능했던 시기에 건설 현장으로 끌려온 고용된 노동자, 장인, 기술자, 농부였습니다. 그들은 조직적인 정착촌에서 살면서 식량과 의료 지원을 받았습니다. 왕가의 계곡이 있는 무덤 건설자들이 살았던 데이르 엘 메디나와 같은 정착촌의 유물들은 그들의 삶, 가족, 그리고 신념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들은 억압받는 노예가 아니라 노동과 장인 정신을 중시하는 사회의 일원이었습니다. 따라서 외계인의 개입이나 미지의 고도로 발달된 문명의 존재를 암시하는 이론을 접할 때 이러한 가설들이 매혹적이기는 하지만 과학적 근거는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가설들은 피라미드의 웅장함에 대한 우리의 경외심과 어쩌면 고대인들의 능력에 대한 약간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고고학적 발견과 과학적 연구에 기반한 현실 또한 그에 못지않게 놀랍습니다. 이는 고대 이집트인들이 자신들의 지식, 독창성, 그리고 수천 명의 사람들의 협력을 바탕으로 오늘날까지도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업적을 이룰 수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당대의 거장들이었으며
수세기 동안 자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원과 지식을 활용하여 피라미드를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피라미드의 진정한 마법은 불가사의한 창조자들이 아니라 고대 이집트인들의 놀라운 업적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고대 문명의 위대함을 되돌아볼 때 우리는 때때로 그 업적을 마치 진공 상태에서 탄생한 것처럼 독특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인류가 세상을 이해하고 그 생각을 기념비적인 형태로 구현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해왔음을 보여줍니다. 영원의 장엄한 상징인 피라미드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집트 피라미드가 우리의 상상 속에서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그 형태와 개념은 고대 세계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문명의 요람인 메소포타미아에서 여정을 시작해 봅시다. 기원전 4000년경 최초의 도시들이 생겨난 곳입니다.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사이의 비옥한 땅에서 서형 문자, 함무라비 법전, 그리고 물론 지구라트의 유산을 남긴 문화가 발전했습니다. 지구라트는 본질적으로 피라미드 구조이지만 그 목적과 형태는 이집트 피라미드와는 달랐습니다. 지구라트는 진흙 벽돌로 지어진 계단식 탑으로 꼭대기에 서원이 있었습니다. 지구라트의 목적은 인류를 신에게 더 가까이 데려가고 하늘에 기도를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예는 기원전 2150년경 우르남무 왕의 통치 기간에 건설된 우르의 대지구라트입니다. 3단으로 구성된 이 웅장한 구조물은 높이가 20m가 넘었고 도시의 종교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파라오의 무덤이었던 이집트 피라미드와는 달리 지구라트는 신들을 위한 신전이자 예배 장소였습니다. 지구라트 건설에도 상당한 노력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했지만 재료와 방법은 달랐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풍부하게 구할 수 있었던 진흙 벽돌을 사용했기에 지구라트의 외관과 내구성이 결정되었습니다. 바다를 건너 마야, 아즈텍, 테오티오아칸과 같은 위대한 문명이 번성했던 메소아메리카로 여행을 떠나봅시다. 울창한 정글과 비옥한 고원지대 한가운데에 장엄한 피라미드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이 피라미드들은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종종 정상에 위치한 사원의 토대가 되었고 인간 희생을 포함한 종교의식에 사용되었습니다. 서기 1세기경에 지어진 테오티오아칸의 태양의 피라미드는 가장 인상적인 예 중 하나입니다. 밑동은 길이가 200m가 넘고 높이는 60m에 달합니다. 화사나무로 지어졌고 치장 벽토로 마감되었습니다. 또 다른 눈에 띄는 예는 서기 1250년경에 지어진 치첸이차의 쿠쿨칸 피라미드와 같은 마야 피라미드입니다. 이 피라미드는 각각 91개의 계단으로 이루어진 4개의 계단으로 유명하며 맨 윗단까지 합치면 총 365개의 계단이 되는데 이는 1년의 일수를 상징합니다. 메소아메리카 피라미드는 이집트 피라미드와 동일한 형태를 공유하지만 용도, 건축적 세부 사항, 그리고 재료 사용에서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 피라미드들은 이 민족들의 종교적, 우주론적 세계관에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피라미드 구조물은 세계 다른 지역에서도 발견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인도 타밀나두주에는 비마나라고 불리는 피라미드 탑이 남아있으며 이는 힌두 사원의 일부를 형성합니다. 알려진 가장 오래된 사례는 11세기 초에 지어진 탄자부르의 브리하데스라라 사원입니다. 계단식 구조를 특징으로 하는 이 구조물들은 신들을 모시고 의식을 거행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집트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구조물의 건축에는 고도의 기술과 조직력이 필요했습니다. 중국처럼 더 외딴 지역에서도 피라미드와 유사한 구조물이 발견됩니다. 기원전 3세기에 지어진 중국의 대피라미드, 즉 진시황의 능은
끝이 잘린 피라미드 형태이며 흙으로 덮여 있어 마치 언덕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내부 구조와 무덤으로서의 용도는 이집트 피라미드를 연상시킵니다. 다양한 문화와 시대의 이러한 사례들은 피라미드 형태의 기념비적인 구조물을 만들고자 하는 욕망이 인류의 보편적인 특성임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욕망은 종교적 신념, 통치자를 높이고자 하는 욕망, 우주를 이해하고자 하는 탐구, 그리고 신과의 연결을 구축하고자 하는 욕구 등 다양한 요인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도전에 직면한 각 문화는 이용 가능한 재료와 기술을 활용하여 고유한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이집트 피라미드를 다른 문화권의 피라미드 구조와 비교해보면 고대 이집트인들의 업적뿐만 아니라 인류 문명 발전의 전반적인 흐름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민족들이 어떻게 각자의 정신적, 사회적 이상을 표현하고자 노력하며 유사한 건축 양식을 만들어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형태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다양성은 각 문화의 독특함과 세계사에 대한 독보적인 공헌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유사점을 연구하면 수세기 동안 지속될 무언가를, 미래 세대에게 우리에 대해 이야기해줄 무언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열망이 얼마나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세계 어느 곳에 있는 피라미드든 과거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영원한 메시지입니다. 이집트의 장엄한 피라미드를 남긴 고대 문명을 연구하는 것은 마치 미스터리를 천천히 풀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새로운 발견 하나하나, 꼼꼼한 연구의 결과물 하나하나는 수천 년에 걸쳐 축적된 지혜의 조각들을 우리에게 선사합니다. 오늘은 최첨단 기술로 무장한 현대 과학자들이 어떻게 이 시대를 초월한 유적들의 비밀을 끊임없이 밝혀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피라미드 연구 방법 덕분에 고대 건축가나 심지어 과거 고고학자들조차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곳까지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도구 중 하나가 바로 지면 투과 레이더입니다. 단단한 암석을 건드리지 않고도 그 내부를 볼 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지면 투과 레이더는 전파를 땅이나 석조물에 발사한 후 반사된 신호를 분석합니다. 다양한 재료, 공동, 그리고 빈 공간은 모두 이 전파를 다르게 반사합니다. 따라서 과학자들은 파괴적인 발굴에 의존하지 않고도 숨겨진 방, 터널, 심지어 건축 자재의 밀도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피라미드의 내부 구조를 놀라운 정밀도로 이해하고 단 한 발의 타격 없이 숨겨진 본체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컴퓨터 모델링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과학자들은 지하 탐사 레이더, 자력계, 적외선 스캐너 및 기타 장비에서 데이터를 수집하여 피라미드의 3D 모델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델을 통해 우리는 피라미드의 구조를 시각화할 뿐만 아니라 가상으로 걸어 다니며 건설 방식과 숨겨진 방의 위치에 대한 다양한 가설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마치 디지털 공간에서 피라미드를 재건하고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접근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실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리 법칙과 고고학적 발견을 바탕으로 돌의 하중이 어떻게 분산되었는지, 그리고 리프팅 메커니즘이 어떻게 설계되었는지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현대 기술 덕분에 석재의 구성과 원산지까지 정밀하게 연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 특정 블록이 채굴된 채석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물류 경로를 재구성하고 거대한 석재 블록이 어떻게 먼 거리를 이동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기자 대피라미드의 내부 공간에 사용된 화강암은 건설 현장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이집트 남부 아스완에서 운반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화강암 블록을 연구하면 당시 석재 가공 기술의 수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피라미드 근처에서 발견된 유기물에 적용된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은 건설 연대를 더욱 정밀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자 피라미드의 주요 건설 연대는 알려져 있지만 예를 들어 대피라미드는 기원전 2630년경 파라오 쿠프 통치 기간에 건설됨.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면 보주 구조물이나 이후 무덤의 건설 연대와 같은 더 세부적인 사항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피라미드 내부의 미기후를 연구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과학자들은 온도 및 습도 센서를 사용하여 이 기념비적인 구조물들이 수천 년 동안 어떻게 구조를 유지하고 환경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피라미드의 설계가 얼마나 정교했는지, 그리고 외부 영향으로부터 매장실을 어떻게 보호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고해상도 카메라와 열화상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을 활용하면 피라미드 외부 표면에 대한 정밀한 연구가 가능해져 지상에서는 보이지 않는 균열, 보관 흔적, 그리고 시간에 따른 변화까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이러한 구조물의 건설 역사와 그 이후의 사건들을 이해하는 데 새로운 지평을 열어줍니다. 현대 연구는 고대 지식을 확증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완전히 예상치 못한 사실들을 밝혀낸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주 입자를 스캐닝하는 방법인 뮤온 단층 촬영법을 이용하여 기자 대피라미드의 내부 구조를 연구한 결과 이전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공동, 캐비티의 존재가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추가적인 확인과 해석이 필요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유적지조차도 여전히 비밀을 간직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면 투과 레이더, 컴퓨터 모델링, 스펙트럼 분석,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드론, 뮤온 단층 촬영 등 이 모든 현대적 방법들은 서로 보완하며 과학자들에게 과거에 대한 다면적인 시각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피라미드의 장엄함에 감탄할 뿐만 아니라 피라미드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기능했으며 창조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발견 하나하나는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문명 중 하나인 피라미드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향한 또 다른 발걸음이며 그 위대함과 영원에 대한 열망을 보여주는 도래 증거를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과학을 통해 시작된 이 과거로의 여정은 인간 정신의 무한한 잠재력과 지식 추구를 일깨워주며 마음을 차분하게 진정시키고 영감을 불어넣습니다. 피라미드의 유산은 고대 이집트를 넘어 세계 문화와 예술의 구조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에 지어진 이 장엄한 건축물들은 건축적 천재성을 기리는 기념비일 뿐만 아니라 인류에게 끊임없이 영감과 감동을 주는 강력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피라미드는 영원, 불변, 그리고 더 높은 것을 향한 열망을 담고 있습니다. 하늘을 향해 솟아오른 그 기념비적인 형태는 지상과 신의 연결, 삶과 죽음의 순환, 그리고 인간 정신의 영원한 힘을 떠올리게 합니다. 피라미드의 영향은 다양한 문화와 시대에 걸쳐 추적될 수 있습니다. 예술에서 피라미드는 안정, 힘, 그리고 고대의 지혜를 상징하는 원형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고대부터 오늘날까지 예술가들은 피라미드의 이미지에서 무한한 영감의 원천을 찾았습니다.
피라미드 형태가 그림, 조각, 건축 장식에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사원단지, 일상용품 디자인, 심지어 다양한 사회에서 사용되는 상징주의에도 피라미드가 존재합니다. 이는 단순히 형태를 차용하는 것이 아니라 깊고 내면적인 인식, 즉 사물의 본질에 내재된 근본적인 무언가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문학 또한 변함없이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피라미드는 거대하고 불가해하며 영원한 무언가를 상징하는 은유가 되었습니다. 소설, 시, 수필에 등장하여 서사시적 사건의 배경이 되거나 인간의 야망, 열망, 두려움을 묘사하는 상징으로 활용됩니다. 작가들은 피라미드의 이미지를 통해 작품의 장엄함을 강조하고 신비롭고 장엄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영원 앞에서 인간 삶의 연약함을 되새깁니다. 어떤 작품에서는 피라미드를 건설한 고대 이집트인들이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라 신성한 지식의 전달자, 우주의 비밀을 깨달은 존재로 묘사되는 것을 떠올려 보세요. 건축은 아마도 피라미드의 영향이 가장 뚜렷하게 느껴지는 분야일 것입니다. 이집트 피라미드를 그대로 본뜬 것은 드물지만 그 원리와 상징성은 많은 건축물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힘, 안정성, 그리고 웅장함을 표현하고자 하는 현대 건물들은 종종 피라미드나 계단형 형태를 사용합니다. 이는 명시적인 참조일 수도 있고 보다 미묘하고 무의식적인 영향일 수도 있습니다. 건축가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피라미드의 이미지에서 질서, 조화, 그리고 기념비적인 느낌을 끌어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형태와 상징을 활발하게 탐구했던 20세기 후반, 피라미드는 공공건물, 박물관, 기념관의 인기 있는 디자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피라미드는 현대적이고 의미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역사적인 감각을 담고 있습니다. 피라미드는 영원의 상징이라는 맥락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에게는 파라오의 무덤은 단순한 안식처가 아니라 영생을 보장하는 장치였습니다. 피라미드의 형태는 파라오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떠오르는 태양광선을 상징한다고 여겨집니다. 영원한 회귀, 불멸, 그리고 사후 세계의 연속성에 대한 이러한 관념은 다양한 문화권의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피라미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보편적인 상징이 되었습니다. 우리 삶의 덧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존재를 초월하는 더 오래 지속되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피라미드가 세계 문화에 미친 영향은 고대 문명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피라미드는 고대 이집트, 즉 그 상징과 동의어가 되었습니다. 파라오, 상형 문자, 미라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피라미드입니다. 피라미드는 우리가 먼 과거와 연결되고 시간과의 유대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닷 역할을 합니다. 수천 년을 견뎌온 이 거대한 돌들은 역사의 규모를 가늠하게 해주고 영혼에 비하면 우리 삶이 얼마나 작은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피라미드에 대한 인식이 변화해왔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대 그리스인과 로마인들은 피라미드를 세계 불가 사이로 칭송했지만 그들의 이해는 피상적인 화려함에 기반한 다소 피상적인 것이었습니다. 과학과 고고학의 발전으로 피라미드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더욱 깊고 섬세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피라미드를 단순한 무덤이 아니라 고대 이집트인들의 우주론적, 종교적 신념을 반영하는 복잡한 공학 및 건축 구조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이해는 그들의 문화유산을 더욱 풍요롭게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피라미드는 과학자, 예술가, 작가, 그리고 호기심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피라미드는 인류가 항상 위대한 무언가, 그 자체로 오래도록 지속될 무언가를 창조하기 위해 노력해왔음을 일깨워 줍니다. 또한 우리 자신의 성취에 영감을 불어넣고 완벽을 추구하며 삶의 의미를 찾도록 합니다. 피라미드는 단순히 특정한 모양으로 배열된 돌멩이 그 이상입니다. 피라미드는 과거로부터 온 메시지이자 현재에도 울려 퍼지며 조상과의 연결과 영원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위치를 일깨워 줍니다. 피라미드의 기남비성과 신비로움은 경외감을 불러일으키고 장수함은 인간 정신의 강인함과 불멸에 대한 열망을 확인시켜 줍니다. 피라미드는 아주 먼 옛날에도 사람들이 놀라운 지혜, 공학적 재능, 그리고 세상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수천 년 후에도 역사에 남을 흔적을 남기고자 노력했다는 것을 영원히 일깨워 줍니다. 이는 오늘날까지 살아 숨쉬는 유산으로 모든 인류의 문화에 영감을 불어넣고 풍요롭게 합니다. 이제 고대 이집트 피라미드 세계로의 여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초라한 무덤에서부터 기자 고원의 웅장한 건축물까지, 그리고 그 건축의 신비에서부터 세계 문화에 미친 지속적인 영향까지 우리는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 여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고대 건축가들은 현대 사회에 어떤 교훈을 남겼을까요? 무엇보다도 피라미드는 비전과 인내의 힘을 보여줍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파라오의 영원한 삶을 보장하고 사후 세계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깊은 신앙과 우주에 대한 이해로 강화된 이 목표는 그들이 막대한 자원을 동원하고 극복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는 명확한 비전을 갖고 야심찬 목표를 세우고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목표를 추구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둘째, 피라미드 건설은 탁월한 계획과 조직의 두드러진 사례입니다. 수천 명의 노동자를 관리하고 수백만 톤의 돌을 채석하고 운반하며 식량과 거처를 제공하는 일에는 매우 정교한 수준의 물류와 조정이 필요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현대 기술이 없더라도 작업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효율적인 자원 배분만 있다면 복잡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교훈은 건물 건설, 신제품 출시, 대규모 행사 기획 등 어떤 프로젝트에도 적용됩니다. 셋째, 피라미드는 장인 정신과 완벽함 추구의 가치를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석조물의 품질, 각도의 정밀함, 내부 구조의 복잡성, 이 모든 것은 당시 장인과 엔지니어들의 뛰어난 기술을 증명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을 추구하며 자신의 영혼을 작품에 쏟아부었습니다. 이는 진정한 위대함은 꼼꼼한 작업, 끊임없는 개선, 그리고 모든 노력에서 완벽함을 추구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더욱이 피라미드는 지식과 전통 보존의 중요성을 일깨워 줍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지식과 기술을 대대로 전수하며 건축 기법, 공학적 해결책, 그리고 종교적 신념을 보존하고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들의 성공은 축적된 경험과 선조들로부터 배우는 능력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정보가 놀라운 속도로 변화하는 오늘날, 인류가 수세기에 걸쳐 축적해온 근본적인 지식과 가치를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라미드는 또한 시간 속 우리의 위치를 상기시켜 줍니다. 이 고대 건축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영원에 비하면 우리 삶이 얼마나 짧은지 깨닫습니다. 이는 겸손해지면서도 동시에 영감을 줍니다.
우리도 발자취를 남기고 역사에 기여하며 미래 세대를 위해 의미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는 책임감, 마음 챙김, 그리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마지막으로 피라미드는 아무리 복잡한 미스터리라도 인내심과 끈기, 그리고 과학적 접근을 통해 풀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현대 연구는 이 고대 유적의 새로운 면모를 끊임없이 밝혀내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다른 미스터리들도 밝혀질 수 있고 인류의 지식은 계속해서 확장될 것이라는 희망을 줍니다. 결론적으로 피라미드는 단순한 고대 석재 그 이상입니다. 완벽함, 영원함, 그리고 지식을 향한 인간의 탐구를 상징합니다. 피라미드는 우리에게 위대한 업적을 향한 영감을 주고 계획과 조집, 장인 정신의 가치를 가르치며 지식을 보존하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시간 속 우리의 위치와 과거와의 연결을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피라미드는 인간 정신과 영혼의 무한한 잠재력에 대한 확신을 줍니다. 피라미드의 세계로 향하는 여정은 끝나가고 있지만 그 유산은 여전히 살아 숨쉬며 우리 문화를 풍요롭게 하고 새로운 발견을 위한 영감을 불어넣습니다. 고대 건축가들의 고요함과 지혜가 우리 마음속에 울려 퍼지기를, 명확한 비전과 인내, 그리고 과거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아무리 야심찬 목표라도 달성할 수 있음을 일깨워 주기를 바랍니다. 고대 이집트 피라미드 세계 여행을 마무리합니다. 이 탐험을 통해 우리는 이 기념비적인 구조물들을 탄생시킬 수 있었던 역사, 건축, 기술, 그리고 문화를 깊이 있게 탐구했습니다. 초창기에 세워진 소박한 마스타바부터 시작하여 웅장한 계단식 피라미드, 그리고 기자 대피라미드의 매끈한 면이 어떻게 완벽하게 다듬어졌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현대적인 도구가 없던 고대 장인들이 어떻게 그토록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거대한 석재를 들어 올리고 설치하는 데 필요한 공학적 해결책과 자재 가공 방법을 분석했습니다. 석회암과 화강암의 기원과 외딴 채석장에서 운반하는 데 사용된 경로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노동력에 주목했습니다. 우리는 피라미드가 노예들에 의해서만 건설되었다는 낡은 관념을 깨고 자유노동자들의 삶, 관습, 그리고 조직을 증명하는 고고학적 발견들을 활용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물류 및 자원 관리의 복잡성이 강조되었습니다. 피라미드의 심오한 종교적, 상징적 의미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피라미드는 단순한 무덤이 아니라 이승과 신승을 연결하는 연결고리였으며 고대 이집트인들의 우주 창조론적 믿음과 내세에 대한 믿음을 반영합니다. 우리는 고대 건축자들이 사용했던 도구와 기술을 조사하고 그들의 작업 방식을 재구성해 보고자 했습니다. 비록 널리 알려져 있지만 과학적 연구의 뒷받침을 받지 못한 대안 이론들을 논의하고 분석했습니다. 우리는 피라미드 구조가 이집트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메소포타미아와 메소아메리카와 같은 다른 고대 문화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기념비적 형태를 창조하고자 하는 욕구가 보편성을 보여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현대 연구는 피라미드의 새로운 비밀을 계속해서 밝혀내고 있으며 과거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더욱 풍부하게 합니다. 마침내 우리는 피라미드의 영원한 유산과 세계 문화, 예술, 건축에 미친 영향을
영원의 상징이자 완벽을 향한 인간의 추구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피라미드의 세계로의 여정은 끝나지만 그 지혜와 장엄함은 우리와 함께합니다. 피라미드는 우리에게 계획, 조직, 그리고 인내심을 가르쳐 줍니다. 인간의 정신과 영혼의 힘, 그리고 명확한 비전과 과거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바탕으로 가장 야심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일깨워줍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간직한 이 고대의 돌들은 가장 어려운 도전조차도 위대한 성취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을 영원히 일깨워줍니다. 고대 건축가들의 고요함과 지혜가 우리 마음속에 울려 퍼지고 현재를 의미 있게 살고 영원에 걸맞은 미래를 창조하도록 영감을 주기를 바랍니다.